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아까 거제까지 어디서부터 가셨다고 했죠? 예, 거제 조선소와 대전 연구소를 대전 연결해서 연구소. 예. 자율운항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거제까지 갈 때는 원격으로 했고. 네, 이제 거제도 앞바다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예, 이제 예. 터그선을 이제 저희 거제도 그 야드의 암벽에서 출발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출발을 시켜서 지금 그 거제도 이제 바깥 이제 저희가 그 안정해역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쪽 나가기 한 10km까지는 예. 대전에서 원격으로 컨트롤을 해서 터그선을 이제 운항을 해서 직접 갔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바톤 터치라고 하죠. 육상에서 선박이 다시 제어권을 받는 거예요. 네. 제어권을 받은 다음에 다시 목적지를 다시 야드에 있는 특정 포인트로 주고 예. 그러면 이제 배가 다시 돌아오면서 장애물이 있는 거는 피하고 다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돌아온 실험을 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그야말로 자율운항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이미 이제 2018년도죠. 그때 예. 이제 퀸텔이랑 세계 최초 자율운항 선박 예. 그때 자율운항 페리라고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거랑 유사한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 수준이라든지 개발 수준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야말로 무인 자율을 성공을 일정 부분은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일정 부분은 했지만 예. 그게 이제 계속 상품화가 되고 이제 선원들이 그 시스템을 믿고 쓸 수 있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딱 완성된 우리가 자율운항 선박이다. 그 중에 이제 항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태지만 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항해 충돌 회피를 하고 이제 항해 보조 장치로서 이제 충돌 회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글로벌한 메이커나 아니면은 여러 타 나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수준과 저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신문지에서 봤는지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자율운항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운항 자동차가 이제 이 녹색 컨테이너 자동차하고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트레일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녹색 배경을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났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자율운항에 대한 부분은 타 사물을 인지하는 기술에 거의 관건이 있다, 이렇게 잘 모릅니다만 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 쪽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점 핵심 기술 사안인지, 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이 맑은 날만 항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파고가 있는 날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식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예. 우선 일단은 먼저 배에 들어간 센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더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약 한 48마일, 즉 약 한 90km 정도까지는 이제 스펙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예. 이제 그런 장애물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에 조금씩 달리기 시작한 게 이제 비전 카메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레이더, 라이다와 이제 비전 이런 카메라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센서가 이제 AIS라고 이제 오토메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이 또 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AIS와 레이더와 비전 센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장애물을 탐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해무가 굉장히 이제 해무가 꽉 껴 있거나 안개가 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밤이나 이럴 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서머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서 이제 장애물을 탐지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서 우리는 이제 레이더 안 쓰고 그냥 영상으로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부터도 라이다는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센서를 융합을 해서 이제 내가 장애물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지금 1차적인 목적인데 나중에는 이 센서 융합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게 되면 센서를 이제 아마 하나만 쓰는 일들이 또 발생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는 뭐 저희는 이제 비전 기술로 아마 통합이 되고 근데 이제 비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에러 사항들은 그런 학습 데이터를 많이 취득을 해서 그런 이제 영상 처리를 통해 가지고 뭐 요즘 소위 말하는 AI를 써서 뭐 이제 분류를 하고 그 타겟팅을 하고 뭐 다중 오브젝트에 대한 장애물을 찾아내고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비전 카메라, AI 그 포지셔닝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장애물을 식별하기 위한 그다음에 레이더,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어떤 물체를 식별해내는 것이 수준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이제 비전을 통해서 식별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꼭 반드시 이제 비전 카메라가 모든 영상을 다 모든 뭐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테슬라는 이제 그렇게 간 거고, 예. 근데 이제 배 환경에 맞는 센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나중에는 레이더가 감지한 센서와 카메라가 감지한 센서가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뭘 믿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센서 융합 기술과 뭐 그런 것들을 그때 어떤 걸 우리가 기계가 믿을 거냐에 대한 예. 부분들은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라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뭐죠? 라이다도 이제 레이더와 비슷한 방식인데 이제 360도로 돌면서 그 360도로 돌면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이제 3D 포인트로 이렇게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고요. 누가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라이다는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저를 일단, 쏘나요? 예,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더처럼 레이더는 접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 날씨나 아니면 파도, 예. 뭐 습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간섭은 적은 걸로. 그래서 지금 라이다를 지금 자율주행 차라든지 예. 자율운항 선박에도 라이다를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D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치 주변 상황이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선박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차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걸로 해서 그 상황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상당히 이제 용량이 커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예. 만약에 이거를 만약 인공지능이 만약에 선박에 안 있고 인공지능이 만약에 육상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또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이 또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라이다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라이다는 사용 안 하고 예. 레이더와 비전만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비전의 능력이 상당히 높아져서 예.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레이더는 그냥 주변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백업하는 정도로만 보고 주로 비전에 의해서만 판단해서 주행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력이 가장 높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라이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그 터그선 앞서 자율 원격 운항을 테스트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도 실제 상용으로 들어가는 라이다를 사서 저희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해상에서 쓰기에는 좀 일단은 거리도 예. 좀 문제가 많이 되고요. 예,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리는 레이더 같은 경우 굉장히 먼 거리를 보는데 예. 라이다는 아직까지 저희가 뭐 물론 엄청 비싼 라이다는 예. 예, 멀리까지 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싼 라이다를 살 여력도 안 되고 사실 굳이 뭐 그것 때문에 그 장비를 산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쓰는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그 라이다를 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저반 할 때는 이제 라이다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글로벌한 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 라이다를 써서 실제 배를 이저반 할 때 그 예. 라이다 영상을 통해서 실제 뭐 이저반을 성공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레이더는 전파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물체를 확인하는 장치고 라이더는 레이저를 통해서 물체를 인식하는데 3D로 그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조금 더 고급 사양의 기술 같습니다. 그 가격 이야기가 잠깐 나오셨는데 네. 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이제 레이더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거리, 송수신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 모양인데요. 네. 가격이 일반적으로 저 가장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제가 업체를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벨로다인사의 이제 펍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거리 뭐 스펙에는 뭐 100m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사실 100m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용에서 좀 많이 쓰는 라이다인데요. 그 라이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로 저희가 네. 쉽게 구매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굉장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뭐 그냥 말씀드리면 한 1억 정도. 예, 그 센서 값만 1억이 되니까 그걸 예. 통해서 들어오는 아까 권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후처리 비용이라든지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서버 앱, 뭐 스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높은 고사양의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여러 이제 서버들 가치도 같이 이제 뭐 비용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좀 청을 예, 드리면 말씀해 주시죠. 라이다라는 게 사실은 자율운항 선박 때문에 개발이 시작된 거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배에 보면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을 달고 있는 선박은 사실 라이다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나하고 타겟하고의 방위와 거리를 레이저가 됐든 뭐 전파가 됐든 그걸로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 건데 예, 이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선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율운항 선박의 어떤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선박에서는 라이다를 사용해 왔습니다. 예, 상대 선과의 거리 방위 혹은 부두와의 거리 방위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써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좀 디벨롭을 하면 예, 충분히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기존에 있는 거는 한 5km 내외 것들까지 센싱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또 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